오늘은 초보자를 위한 보안 강좌로 방화벽에 대해서 첫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기술의 개요와 시큐리티 방법론. 일단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과 네트워크 환경이 지금 급성장하면서 기업이나 조직의 비즈니스 영역도 전통적인 오프라인에서 이제 온라인 환경으로 급속히 이전이 되고 있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가속화되리라고 보입니다. 현재 인터넷과 네트워크 환경은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보안 위협에 노출이 되어 있고, 크고 작은 보안 사고로 인해서 이제 피해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전통적인 해킹 기법 외에도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이용한 지능적인 공격 기법들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네트워크 환경의 주요 보안 이슈에 관해서 설명해드리면,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프로토콜이나 애플리케이션의 출현,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 등으로 인해 오늘날 네트워크 환경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주요 보안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보안 위협의 진화. 과거에는 내부의 중요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해킹 공격이 주를 이뤘지만, 현재는 해킹, 보안 바이러스 등이 급속히 복합화, 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기존 보안 시스템이나 인증 방식을 우회하거나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이용한 합법적인 접속을 가장한 침입과 공격 기법들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 원치 않는 트래픽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의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환경에서 실제 트래픽을 분석해보면 정상적인 접속 트래픽 외에도 원 바이러스, P2P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스팸메일 등과 같은 불필요한 트래픽이 전체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원치 않는 유해 트래픽의 증가는 네트워크 대역폭을 낭비할 뿐 아니라 과도한 부하를 발생시켜 네트워크에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가용성 측면에서 언제라도 잠재적 치명적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럼 기존의 보안 솔루션의 한계로 확인을 해보자면, 네트워크 대역폭이 향상이 되고 그 구성 요소가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 보안 솔루션들은 제한된 성능이나 기능으로 인해 최근 유행하는 지능적 혼합 변조 공격이나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다양한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나 방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이는 또 하나의 보안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제한된 인적, 물적 자원, 시간이 지날수록 해킹이나 공격에 필요한 지식과 비용은 낮아지는 반면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불되는 비용은 급속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 작업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대규모 네트워크 환경을 제한된 인적, 물적 자원만으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보안 솔루션 기술 동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최근에 네트워크 환경의 다양한 보안 위협이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안 솔루션과 시큐리티 방법론도 점차 세분화되고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능화된 공격 기법에 대처하기 위한 능동형 방어 기술의 도입과 이제 대용량 트래픽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고성능 프로세스, 탑재의 일반화, 그리고 개선되고 강화된 다양한 기능의 추가 등입니다. 오늘날 보안 기술의 핵심 요소를 정의하자면 내부, 외부로부터의 침입이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탐지, 차단하고 지능화, 그리고 고도화된 각종 공격과 유해 트래픽에 대한 자동화된 능동형 대응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안 솔루션의 기술 동향을 설명해 드린 대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일단 제1세대로는 이 시기는 90년도 후반에서 2003년 중반까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패킷 필터링 위주의 1세대 파이어월이나 IPsec VPN, 그리고 IDS 등이 개발이 되고 도입된 시기고요. 이때 주로 2에서 4계층에서 동작을 했고, 기능이나 성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존 보안 솔루션의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2세대는 2003년에서 2005년 후반까지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네트워크 인프라가 급속히 향상되고 복잡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공격 기법의 출현과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던 다양한 보안 위협들이 현실화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새로운 시큐리티 방법론이 제시되거나 성능이나 기능이 크게 개선된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의 출시가 붐을 이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2세대 파이어월,
그리고 IPS, 바이러스월, SSL, VPN, 그리고 UTM 등이 있으며 보안 장비들의 고성능과 다양한 기능이 검증된 시기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세대에서는 이 시기는 2006년 이후부터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은 보안의 계층이나 대상이 네트워크 단에서 애플리케이션 영역으로 정의한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 대표적인 보안 이슈는 웹 애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베이스 보안 등의 컨텐츠 보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다양한 환경에서 무선 네트워크의 도입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무선 환경 기반에서의 다양한 공격 위협들도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모바일 환경이나 RFID 환경에서의 보안 이슈도 크게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업 네트워크 보안 모델로 확인을 해보자면, 오늘날 보안 이슈와 해킹 공격 기법들은 다양화와 세분화, 진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이제는 특정 보안 장비나 솔루션의 도입만으로는 100% 안전한 방어와 보안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체 네트워크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전략적 관점에서의 보안 솔루션 도입과 설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때 고려할 것이 이제 보안 모델에서 주요 보안 이슈를 파악하고 전체적으로 보안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DMZ 영역에선 이제 비즈니스나 업무 목적으로 인해 외부에 반드시 서비스해야 하는 서버 시스템이 존재를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웹서버나 메일 서버, 그리고 DNS 서버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웹 해킹이나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기법들이 크게 유행하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계층인데요. 이 영역에서는 동작하는 대표적인 보안 장비로는 전통적인 파이어를 비롯해 IDS, IPS, 7계층 스위치나 전문적인 웹 파이어월 등이 있으며, 기본적인 패킷 필터링 기법에서부터 데이터 페이로드와 공격 시그니처 분석, 그리고 이상 트래픽 분석 등과 같은 다양한 기법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웹 2.0이나 UCC, 유저 크리에이트 컨텐츠의 도입으로 인해 웹 환경은 더욱 진화될 것이며, 대다수의 애플리케이션들에서 웹 환경과의 연동이 필수이고, 웹 애플리케이션이나 DMZ 영역에 대한 보안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슈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코어와 분배 영역인데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네트워크에서 고속의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이면서도 가용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네트워크 트래픽과 인프라의 급속한 향상으로 기가비트나 10기가비트의 도입이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영역에서의 주요한 보안 위협은 지능적인 분산 서비스 공격, 디도스나 내 외부에서 발생하는 웜, 바이러스, 과도한 유해 트래픽에 의한 자원 점유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계층의 특성상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보안 방법은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 제어와 패킷 필터링 등으로 제한이 되며, 최근에는 네트워크 장비 업체에서 제공하는 보안 방법론과 연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엣지 영역인데요. DMZ 영역과 더불어 최근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기업이나 조직의 내부 시스템이나 실제 사용자들이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의 가장 큰 특징은 공격자, 어태커와 피해자, 빅팀, 이 공존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 다양한 웜, 바이러스나 백도어, 악성 코드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몇몇 시스템으로 인해 전체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보안 장비들이 외부 네트워크와 내부 네트워크의 경계 지점에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내부 구간에서의 보안 이슈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역에서의 보안 방법론은 전통적인 백신에서부터 VMS라고 하는데 바이러스 매니지먼트 솔루션, 그리고 PMS, 패치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도입을 통한 시스템 보안 강화와 사용자 기기 인증 솔루션, 그리고 비정상 트래픽을 사전에 감지를 하고 감지한 후에 제어하기 위한 통합 방법론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안 기술의 개요와 시큐리티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후 연재에서는 오늘날 네트워크 환경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의 기본 아키텍처와 주요 특징, 그리고 향후 진화 방향 등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보안 위협 전망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첫째로 스마트시티 구축 보안 위협입니다. 스마트시티는 2017년 3월 스마트 도시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유비쿼터스 도시, UCT라고 하죠. 대체하는 단어로 통용되고 있으며 디지털 기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유무선 네트워크, 사물인터넷 기술, 5G, 블록체인 등의 기술들이 접목을 해서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크게 인프라, 데이터 서비스, 세 가지 분류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 7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표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인프라,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서비스. 보시면 인프라의 도시 인프라와 사물 인프라, 공간 정보 인프라, 그리고 데이터에서도 사물 인터넷, 데이터 공유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서비스에선 알고리즘 서비스, 도시 혁신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스마트 시티 구성 요소에서 보여지듯이 통신 인프라를 통해 도시 전체를 연결을 하고 스마트 디바이스와 같은 사물 인터넷 기기를 활용해서 유선, 무선 데이터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데이터 공유 과정과 사물 인터넷 기기에 보안 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스마트 시티 체계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최근 보안 위협 사례들을 통해서 보안 사고가 스마트 시티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대표적으로 2016년 네트워크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수십만 대의 사물 인터넷 기기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본넷에 감염시킨 뒤 트래픽을 대량으로 발생시켜 서비스 거부 공격, 디도스가 발생한 사례가 존재를 하는데 해당 사이버 공격으로 DNS, 도메인 네임 서비스와 웹 서버, 데이터 서버가 마비가 돼서 기업들과 민간 사용자들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또한 외부에서 원격으로 연결할 수 있는 CCTV 기기와 마이크 장치를 해킹한 뒤 불법 촬영해서 유포시키는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건과 아파트에서 현관문을 열거나 외부 방문객과 통화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월패드를 해킹하여 직접 조작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마트 단말기 간 데이터 공유 과정에서 집 비밀번호를 가로채거나 전송되는 데이터를 변조해서 잘못된 정보를 전송하는 중간자 공격과 같은 많은 보안 위협이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 시티의 구성 요소들이 보안 위협에 노출됨에 따라 스마트 시티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될 것이며 지금까지 발생한 보안 사고보다 더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급망 공격인데요. Supply Chain Attack이라고 합니다. 공격자가 기업이나 사용자 PC로 직접 침투를 해서 공격하는 행위보다 정상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거나 업데이트 명령을 실행하는 서버에 침투하여 정상 파일에 악성 코드를 삽입하거나 탈취한 인증서를 위조, 변조하는 등의 공격 행위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격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스파이 행위와 도감청 활동에 있어서 도급업체, 시스템 및 기업과 공급자들을 겨냥해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이버 공격을 행하는 공격자는 공격 대상을 기업에 속해 있는 사용자가 아닌 기업에 납품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업체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관련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첨부를 해놨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격자는 공격 대상을 특정 사용자보다 소프트웨어 배포 파일을 공급하는 업체의 서버를 노리는 이유는 사전에 탐지하기가 어렵고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여 사이버 공격 성공 확률이 높일 수가 있고 사용자는 이미 공급자를 신뢰받은 대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의심 없이 전달을 받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공격자가 악성 코드를 이제 컴퓨터 서버에 삽입을 한 후에 이 업데이트 서버가 삽입된 악성 코드 그대로 해당 PC에 전송이 되면 이게 또 다른 PC 쪽으로도 다 전파가 되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선 내부 보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지만 공급업체나 타 협력업체들이 보안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업 내부의 보안을 강화해봤자 외부에서 침투할 수 있는 취약한 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자들은 보안이 강화된 기업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보다 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나 제품을 대상으로 공격을 진행하게 됩니다. 규모가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공급업체들이 편의성을 위해 보안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사이버 공격자들은 2019년에도 공급망의 취약한 부분을 노리는 공격을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발생시킬 것이며 과거 발생한 보안 사고가 또다시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진화하는 악성 코드 학습하는 공격자. 방어자들은 보안 장비와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이버 공격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악성 코드가 행하는 행위들을 분석하고 시그니처 기반과 행위 기반의 탐지 패턴을 개발하여 탐지 및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악성 코드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자들은 AI 알고리즘을 도입을 하여 과거에 발견된 악성 코드 공격 특징들을 데이터화하여 자동화된 방법으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어자들의 노력과 AI 알고리즘의 도입으로 사이버 공격 효과를 낮추고 있지만 공격자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악성 코드를 제작하는 공격자들은 보안 장비나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에 탐지 패턴을 우회하기 위하여 수동적으로 확인하고 변경을 해왔지만 최근 공격자들도 기존의 방어 기법을 우회하기 위해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인 적응형 학습을 토대로 새로운 유형의 공격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악성 코드는 적응형 학습 시스템으로 보안 장비의 탐지 패턴에 걸리게 되면 스스로 패턴에 걸리지 않도록 다른 공격 방법을 찾아내고 사용하는 등 마치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여 지금보다 진화된 새로운 유형의 악성 코드들이 발견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AI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방어하는 방어자와 적응형 학습을 기반으로 둔 공격자와의 싸움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3. 2019년 보안 위협 대응 방안. 앞서 설명한 보안 위협에 대해 살펴보았듯이 공격자들에 의한 사이버 공격은 더욱 진화되고 고도화될 것인데 대규모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꼭 해야 할 것입니다. 밑에 있는 부분은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안관제센터를 세 가지 요소로 나눴는데 보안회사 업체인 이건 시큐리티에서 이제 보안 분석팀에서 출처로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니터링 대상의 증가가 고도화된 다양한 방식의 사이버 공격 증가로 보안 장비에서 탐지되는 이벤트 수 증가로 이어져서 이제 보안 관제 요원이 수동으로 이벤트 처리하는 시간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보안 환경에서 보안 위협을 보다 빠르게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이고 여러 단계로 나뉘어진 프로세스를 종합해서 표준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동화하는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자동화가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안 관제 업무에 보안 오케스트레이션과 자동화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플레이북을 둘 수 있는데요. 플레이북은 사이버 공격 사건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하고 행동 축식이나 수행 처리 프로세스와 같은 지침을 사전에 정리한 대응 가이드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발생한 경험이 있는 유형의 공격이나 유사한 형태의 공격이 발생할 시 인공지능 AI 알고리즘에서는 플레이북으로 정리한 대응 가이드에 따르게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동적으로 진행한 프로세스를 자동화함에 따라 분석과 대응 시간을 줄이는 등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은 보안관제센터 요소인 사람과 기술, 프로세스에 보안 오케스트레이션과 자동화 방식을 도입하여 그동안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하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